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R 실습에서 앙상블 리그레션에 대한 R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할 데이터셋은 우리가 지금까지 회귀 모형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사용을 했었던 도요타 코롤라의 중고차 가격 예측을 위한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의 항목들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두 개에 해당하는 변수들은 인덱스에 해당 id와 인덱스에 해당하는 변수니까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가격이라는 세 번째 변수를 종속 변수로 하고, 나머지 모든 변수들을 설명 변수로 하는 알고리즘을 이제 그 예측 모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은 클래시피케이션 앙상블과 마찬가지로 단일 모델, 싱글 모델들과 그 다음에 앙상블 모델 간의 리그레션의 퍼포먼스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모형으로서는 실수입니다. 여기 클래시파이어가 아니라 모델이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단일 모형으로서는 포드 셀렉션을 위한, 그러니까 포드 셀렉션을 적용한 다중 선형 회귀 분석, 그리고 인공신경망을 사용을 할 것이고요. 앙상블로는 인공신경망의 배깅, 그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류 실습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데이터셋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학습용과 테스트용을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최적의 파라미터로 선택되었던 것들을 앙상블에서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코드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실습 코드는 R exercise underbar ensemble regression 이고요. 거기에 대응하는 데이터셋은 밑에 도요타 코롤라 데이터셋입니다. 이 두 가지의 데이터셋이 스크립트와 데이터셋이 같은 폴더 내에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RStudio 세션 메뉴에 Set Working Directory의 To Source File Location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퍼포먼스 이밸루에이션 관련해서는 회귀 모형이기 때문에 실제 정답, 타겟에 해당하는 벡터와 모형에 의해서 추정된 head y라는 두 벡터를 집어넣고 mean squared error, root mean squared error, mean absolute error,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세 가지의 에러 값을 우리가 추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은 5가지가, 모델은 예측 모형은 5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정하고자 하는 성능 평가 지표 4가지가 있기 때문에 5x4 매트릭스를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테이블에 대해서 실행을 한 다음에 해당하는 콘솔 창에다가 prf underbar 테이블이라고 쳐볼게요. 총 5가지 알고리즘이 있죠. MLR, ANN, Bagging ANN, GBM, Random Forest 이렇게 있고요. 측정 지표는 4가지, MSE, RMSE, MAE, MAP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아무런 실습 그리고 모델 학습과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read.csv 파일 그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도요타 언더바 코롤라.csv라는 파일을 읽어 들어올게요. 보시면 총 1436건의 관측지가 있고요. 36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클릭을 한번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price, 앞에 있는 그 두 가지 변수들 아예 처음부터 떼버렸어요. 그리고 price가 종속 변수이고 나머지가 설명 변수인 데이터셋입니다. 자, seed를 1, 2, 3, 4, 5로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의 실습용 데이터셋과 저의 실습용 데이터셋의 랜덤 샘플링이 동일하게 되도록, 여기서 의미는 뭐냐면 랜덤 샘플링이 동일하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랜덤 넘버를 생성하는 것도 역시 하나의 알고리즘입니다. 그 알고리즘의 초기에 시작점이 되는 점을 동일하게 세팅을 해주면 생성되는 난수가 같아진다라는 뜻이에요. 자, set seed를 1, 2, 3, 4, 5로 설정을 한 다음에 26번째는 전체 데이터의 1부터 전체 데이터의 관측치 개수만큼, 다시 말하면 1436가지 숫자들 중에서 라운딩을 해서 70%니까 코롤라 그 전체 1446의 70% 정도 되는 숫자를 샘플링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실행을 해보고요. 트레이닝 인덱스의 trn 언더바
IDX의 초기 10개를 한번 볼게요. 142, 51, 720, 730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걸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시드를 5, 4, 3, 2, 1로 바꾼 다음에 다시 트레이닝 인덱스를 만들면 trn 언더바 idx 1부터 10까지 하면 숫자가 달라지죠. 이거를 다시 한번 시드를 다시 예전에 1, 2, 3, 4로 바꿔볼게요. 1, 2, 3, 4로 바꾸고 인덱스를 만들면 trn 언더바 idx에서 1부터 10까지 하면 아까 위에 보셨던 142, 51, 720, 730 이게 지금 동일하게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랜덤 넘버의 초기 시작점을 같게 뒀을 때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생성되는 난수도 같아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의 학습용 데이터셋과 저의 학습용 데이터셋을 일치시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27번째 데이터는 그래서 트레이닝 인덱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뽑아다가 추출해서 trn 언더바 데이터에다가 집어넣고요. 나머지 trn 언더바 idx가 아닌 객체들은 테스트 데이터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environment 창을 보시면 학습용 데이터는 1005건의 관측치가 있고요. 테스트 데이터는 431건의 관측치가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회귀 분석을 사용을 할 것이고요. 역시 전진 선택법을 이용한 선형 회귀 분석이기 때문에 어퍼 바운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스텝 펑션을 이용해서 회귀 분석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price는 해서 첫 번째가 manufacturing year라는 변수가 들어갔고요. automatic air condition, 그 다음에 weight, 그 다음에 kilometer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간 변수가 선택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서머리를 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요. 대부분이 이제 최소한 이제 유의 수준 0.1에서는 유의한 변수들이고 R-square가 수정 R-square, adjusted R-square가 0.9139니까 데이터셋이 굉장히 선형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변수가 어떤 식으로 선택이 되었는지는 43번째 라인을 실행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변수부터 하나씩 추가해 가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과정에서 AIC가 어떻게 감소되는지에 대한 것도 프린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소된 AI 분을 우리가 실제 그림상으로 그려보면 지금 47번째부터 49번째 라인까지의 실행 결과가 나오는데요. 가장 아무것도 없을 때 AIC는 이제 값이 낮을수록 좋은 지표니까요. 전체 데이터일 때 16,500 정도였다가 변수가 하나씩 증가해 가면서 AIC가 초반에는 급격하게 감소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마지널하게 감소를 해서 에어 컨디셔닝 이후의 변수들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감소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변수가 선택되지 않았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1번째 라인에서는 다중선형 회귀분석 모델에 대해서 새로운 데이터인 테스트 데이터를 적용을 해서 예측을 수행을 하고요. 그걸 통해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정답에 해당하는 벡터와 예측 모형에 해당하는 벡터를 집어넣어서 그 두 개를 입력으로 받아서 성능을 평가하는 그러한 퍼포먼스 테이블을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절대적인 가격의 차이가 한 880 유로 정도 나오고요. MAP가 8.9% 정도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시자면 이러한 이제 상황이 나오는 부분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단일 모형인 인공신경망을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9번째 뉴럴넷 라이브러리를 활성화를 시켜주시고요. 인풋은 첫 번째 항목 컬럼 빼고 다, 그리고 타겟은 첫 번째 컬럼만 이라는 뜻이 61번째, 62번째 라인입니다. 데이터에 대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풋 데이터만 가지고 와서 스케일 함수를 적용을 해서 센터는 true, 평균은 0으로 만들겠다. 스케일도 true, 표준 편차를 1로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인풋과 타겟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컨피규레이션을 해주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class.ind라는 함수를 우리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타겟 변수를 만들 때 그런 지난 시간에 분류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회귀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걸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그 연속형의 숫자값 자체가 종속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학습을 시켜볼게요. 여기서는 우리가 첫 번째 nnet 함수의 첫 번째 인자는 입력 변수이고요. 두 번째 인자가 출력 변수입니다. 그리고 히든 노드의 개수는 10개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옵션이 이제 린 아웃은 true라고 되어 있는 게 인공신경망의 최종적인 아웃풋이 숫자형 데이터, 다시 말하면 리그레션 모델이다라는 뜻입니다. DK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최대 F폭 개수는 500번으로 확인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이터레이션이 쭉 가면서 최대 F폭까지 지금 학습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퍼포먼스 이밸루에이션을 통해서 테이블을 보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워낙 선형성을 많이 갖고 있는 데이터라서 모든 평가 지표 관점에서 봤을 때 인공신경망이 다중선형 회귀 분석보다도 더 성능이 낮은 것을, 그러니까 에러율이니까 다 높은 것을, 그래서 퍼포먼스가 더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가져다가 이제 앙상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세 번째는 뉴럴 네트워크의 인공신경망에 대한 배깅입니다. 퀘럿 패키지하고 두 패러럴 패키지를 활성화를 시키고요. 다시 한번 4개의 클러스터, 4개의 스레드로 이루어진 클러스터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배깅 트레이닝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했을 때와 똑같습니다. 어디만 달라지느냐? 여기에 있는 린 아웃은 true라는 옵션만 지금 같아지는 true라는 옵션만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추가함으로써 우리는 리그레션 모형을 만들 수 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파트 실행을 해보면요. 지금 현재 실행 중이면 이제 이쪽에 빨간색의 스탑 표시가 나타나는 부분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약 27초 정도가 걸려서 배깅이 수행이 되었고요. 이걸 가져다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들어진 배깅 모델을 이용을 해서 ANN의 테스트 인풋을 집어넣으면, 투입을 하면 퍼포먼스 이밸루에이션을 봤을 때 여기서는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물이 나오는데, 어떤 의미냐면 분명히 인공신경망의 배깅은 인공신경망 단일 모형보다는 성능이 더 향상이 되었습니다. 에러율들이니까 전부 다 지금 감소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가장 단순한 선형 모형인 다중선형 회귀 분석보다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선형성이 강한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굳이 뭐 딥러닝이나 뭐 이런 알고리즘들이 좋다라는 것 때문에 복잡도가 높은 알고리즘을 적용할 필요가 사실 없다는 뜻입니다. 충분히 선형 모형으로도 피팅이 가능하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앙상블을 통해서 성능이 얼마만큼 향상될 수 있는지 나머지 두 가지 알고리즘,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과 랜덤 포레스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탐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을 실행하기 위해서 112번째 라인 실행을 해주시고요. 똑같이 학습 데이터에 대한 부분 집어넣고요. 두 번째 인자는 종속 변수입니다. 세 번째 인자가 디스트리뷰션은 가우시안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바로 예측 모형, 리그레션 모형입니다. 디스트리뷰션이 버널리로 되어 있으면 클래시피케이션이었는데 이 파트만 달라집니다. 트리의 개수 1000개, 그 다음에 슈링키지 팩터 0.02, 배깅 프랙션 0.8, number of training examples 1000, 나머지 이 옵션들은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했을 때와 똑같아요. 실행을 쭉 해보면 1000개 모형이 만들어지면서 대략 한 0.59초 만에 다 실행이 되었고요. 서머리를 해보면 오른쪽 하단은 그림으로 나타나 있고 왼쪽 하단은 수치로 나타나 있는데 age 언더바 08 언더바 04, 다시 말하면 실제로 판매된 지 신차로 출고된 지 몇 개월이나 지났느냐가 상대적인 중요도가 60%로 매우 크고요. 몇 년도에 생산되었느냐, 사실은 이 두 가지는 다중공선성이 있는 그 데이터셋인데 이 두 개가 전부 매우 중요하게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공차 중량, 주행 거리 이런 것들이 상대적인 중요도를 높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측 모형을 할 때 타입은 response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연속형의 숫자를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실행을 해보면 퍼포먼스 테이블로 봤을 때 배깅 인공신경망보다 망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MSE나 RMSE나 MAE는 RMSE나 MAE까지는 세 가지는 약간 향상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상대적인 오차인 MAP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보겠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모델에 대해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이 랜덤 포레스트 모델은 강의 자료 잠깐 볼게요. 강의 자료의 랜덤 포레스트 파트를 보시면요. 이 랜덤 포레스트는 아까 그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 같은 경우에는 디스트리뷰션을 버널리로 표현을 하면 클래시피케이션이고 가우시안으로 표현을 하면 리그레션이라는 것처럼 이 함수 안에 이 앞쪽으로 가볼게요. 함수 안쪽에 그 클래시피케이션인지 리그레션인지를 정의해주는 파트가 따로 있는데 랜덤 포레스트는 이 두 번째 인자인 이 타겟 변수가 팩터 형태이면 자동으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학습을 시켜주고요. 뉴메릭 형태이면 자동으로 리그레션 모델을 학습시켜줍니다. 그런데 이 트레이닝 데이터의 첫 번째 컬럼이 프라이스로서 연속형 숫자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리그레션 모델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해당하는 파트,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요.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 랜덤 포레스트는 한 1초 정도 걸린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리절트를 한번 보시면 에러율이 트리의 개수에 따라서 쭉 줄어드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variable importance를 한번 보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얘도 최대한 확대를 해보면 여기에서 있는 이 변수들이 지금 나타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니까 해당하는 이 variable var imp 해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해당하는 변수들의 그 increase MSE가 클수록 사실은 중요한 변수이거든요. 그래서 이 variable importance 파트에서는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킬로미터라는 이 변수 주행 거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그 신차로 출고된 지 몇 개월이나 됐느냐, 그 다음이 뭐 manufacturing 이어가 언제냐, 그 다음에 뭐 보드 컴퓨터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참고삼아 한번 봐주시고요. 이거를 다시 한번 예측을 149번째부터 152번째까지 라인을 통해서 실행을 해주면 최종적인 퍼포먼스 테이블이 나오는데 랜덤 포레스트가 선형 모형에 비해서 MSE, RMSE, MAE, MAP 모든 측면에서 어느 상당히 향상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MAP 같은 경우에 8.9%에서 7.9%로 줄었다는 얘기는 1%포인트 정도 향상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 이상 향상이 되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 강의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머신러닝을 처음 배우는 분들 또는 이렇게 깊은 이해가 없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예측력과 변수의 중요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때 추천을 가장 먼저 해주는 알고리즘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랜덤 포레스트를 추천한다. 그게 바로 지금 이 데이터셋에서도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앙상블의 회귀 모형의 리그레션에 해당하는 파트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